트럼프 대통령이 그날 그 대국민 연설을 할 때 국토안전부 장관이 추가로 브리핑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추가로 브리핑된 내용을 제가 하나씩 잘근잘근 정리해서 또 여러분께 여러분의 귀에 쏙쏙 넣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 국토안보부 장관의 폭로입니다. 올려주세요. 첫 번째, 캘리포니아 주 등 4개 주에서 25만 명이 넘는 가짜 유권자가 드러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계를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죠. 캘리포니아, 펜실베니아, 뉴저지, 네바다 주에서 25만 명 이상의 비시민권자가 유권자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니까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인데 투표할 수 있게 25만 명 이상이 가짜 유권자로 등록돼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에게 투표했겠습니까? 트럼프에게 투표했겠습니까? 트럼프에게 투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25만 명이 누구한테 투표했겠습니까? 트럼프한테 투표했다. 그러면 1번 투표 안 했을 것이다. 민주당 후보 찍을 것이다. 찍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2번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저 25만 명이 민주당 후보를 찍었다. 아니다. 트럼프를 찍었을 것이다. 2번 제가 말씀 잘못드렸네요. 트럼프를 찍었을 것이다. 1번 아니다. 트럼프 안 찍었을 것이다. 2번. 여러분 이렇게 게싱 추정을 해도 답이 딱 나오죠. 예? 캘리포니아는 여러분 저 서쪽 끝에 있잖아요. 대표적인 민주당 주입니다. 대표적으로 시카고, 뭐 LA 이런 데는 민주당 표가 쏟아지는 곳이죠. 거기에 25만 명이 넘는 가짜 유권자 등이 들어가 있는 한 개 주가 대표적인 게 캘리포니아다 이거. 캘리포니아, 펜실베니아, 뉴저지, 네바다 어디가 인구가 제일 많을까요? 캘리포니아죠. 네바다, 뉴저지는 시골이잖아요. 놀라운 거죠. 이걸 어떻게 찾아냈느냐? 세이브 프로그램을 가동한 결과 비시민권자 등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이게 4개 주에 걸쳐져 있고, 자 다음 폭로. 이건 더 충격적인 뉴스입니다. 폭로 2번. 23개 주에 대해서 세이브 프로그램을 가동했는데, 세이브 프로그램이 아마도 그 유권자 명부 이렇게 뭐 확인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의 23개 주와 협력해서 세이브 프로그램을 가동했더니 유권자 40만 명이 사망자였대. 사망자. 즉 돌아가신 분이라는 거예요. 40만 명이. 아니 돌아가신 분이 왜 선거인 명부에 올라가 있습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죠, 사실은. 어마어마한.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충격적인 겁니다. 미국 시민도 아니거나 심지어 죽은 사람들이 투표할 수 있는 것으로 투표권을 행사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찍었어? 자, 사망자 명의로 누가 투표를 했을까요? 부정선거 한 거죠.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제가 아까 올려드린 그거 한번 띄워보실래요? 그 선관위 해명이라고 해서 선관위가 해명을 해놓은 게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197세 유권자가 등재되어 있다. 네, 이거 한번 올려보세요. 197세 유권자가 등재되어 있다. 예, 이 중앙선관위의 해명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 선거인 명부에 1823년생, 1867년생 등 사망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권자가 등재되어 있어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그것도 보여주세요. 이 선관위 홈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이거. 그런데 이건 뭐냐?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사망자가 주민등록에서 정리되지 않아
선거인 명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뭐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해명됩니까, 여러분?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사망 신고는 신고 의무자가 관계기관에 해야 하는 것인데 사망 신고 안 하면 그 사람이 선거인 명부에 올라가 있다 이거예요. 저 사람이 투표했는지 안 했는지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는 없는데 선관위 말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선관위 말은 이 경우에도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을 거치기 때문에 해당 선거인 확인이 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즉 죽은 사람도 유권자 명부에 올라가 있다. 이게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의 두 번째 폭로입니다. 놀랍죠? 자, 세 번째 폭로 더 충격입니다. 이거 뭐 갈수록 충격입니다. 세 번째 폭로. 투표 결과 조작 가능하다. 방법은 전산 조작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건 여러분, 이건 대한민국에도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대한민국도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투표 결과를 조작 가능하다는 거예요. 참. 미국에서 제가 좀 헛웃음이 나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미국에서 투표 결과가 조작 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조작하느냐? 전산 조작이다 이거예요. 외국의 적대 세력이 투표기기의 핵심 부품과 시스템에 접근해서 투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구조적 취약점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 방법은 전산 조작인데 어떻게 전산 조작하냐. 일반인들은 이걸 잘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거든요. 저도 사실 이거 이해하는데 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네 번째, 폭로 4.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느냐. 투표기기 안에 백도어를 설치해서 비인가 비밀 통로로 전산 조작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저기 여러분 손가락 위에 뭐 하나 조그만한 거 있죠? 조그만한 거. 투표기기 안에 백도어를 설치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 투표기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개표기라든지 또는 투개표 과정에서 쓰는 선관위가 보유한 어떤 컴퓨터 제품 일체, 거기에 백도어를 설치할 수 있는, 백도어가 쉽게 하면 비밀 통로입니다. 비밀 통로. 뒷문이야, 뒷문. 예? 사람들은 모르는 뒷문으로 들락날락 한다 이거예요. 들락날락 하면서 거기서 들어가서 전산 데이터에 손을 댄다든지,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라우터라고 있죠. 라우터. 쉽게 하면 정보가 어디로 가는지 제어하는 신호등. 이 라우터를 1번 찍은 표를 2번으로 보낸다든지 2번 찍은 표를 1번으로 보낸다든지 정보의 흐름을 조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백도어가 있어야 그 안에 들어가거든요. 해커들은 저 백도어로 통해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근데 백도어에 대한 기사는 그동안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 카드 뉴스 한번 올려보세요. 중국이 백도어 정보 사냥 초비상. 이거 굉장히 나온 지 오래된 기사인데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저기 여러분 손가락 위에 조그마한 뭔가가 올려져 있죠. 저게 뭐냐? 초소형 스파이 칩입니다. 이 기사를 관련 보도를 보면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중국이 미국의 주요 기업을 해킹하기 위해서 전산 서버에 심어놓은 초소형 스파이 칩입니다. 이 칩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손가락 위에 올라가니까 좁쌀만해요. 좁쌀만해요. 육안으로도 잘 안 보입니다. 이걸 컴퓨터 안에 보면 그 보드라고 쉽게 얘기하면 판때기 있잖아요. 판때기. 여러 가지 반도체가 있는 그런 판때기. 거기에다 하나 싹 집어넣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관련 보도가 이게 국회 뉴스 보도인데 2019년 보도입니다. 꽤 오래된 보도인데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가 보도한 내용인데, 중국 인민해방군 산하 조직이 주도해서 미국 기업에 납품되는 전산 서버의 메인보드. 여러분 컴퓨터 안에 보면은 메인보드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하면 판이 몇 개가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반도체라든지 막 뭐 복잡하게 이렇게 붙어 있죠. 옛날로 좀 납땜해 가지고 붙여 놓죠. 거기다가 스파이 칩을 하나 딱 심어 놓는다 이거예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육안으로. 그러면 메인보드에 있는 부품을 하나씩 걷어냈더니 그 메인보드 있잖아요. 저 지금 초록색 판때기 저게 메인보드입니다, 여러분. 초록색 판때기 메인보드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부품이 많이 있던 제일 위쪽 저 초록색 판때기가 4개가 있죠, 4개. 제일 위에 여러 가지 부품이 붙어 있을 때는 이게 안 보여요. 근데 그걸 걷어내고 세 번째 걷어내고 두 번째 걷어내고 첫 번째 판때기 딱 보니까 저게 스파이 칩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하. 자, 이게 뭐냐? 백도어를 만들 수 있는 스파이 칩이다 이거예요. 007 영화가 현실 세계에서 저렇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럼 저게 미국에만 벌어지겠어요, 여러분? 스파이 칩 심는 거 저거? 저거 미국에서만 벌어지겠어요, 여러분? 한국에는 뭐 벌어지지 않나? 응? 한국에 벌어지지 않을까? 이제 이걸 이해하시면은 아, 이게 가능하겠구나.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버퍼링이 납니까? 우리 방송이 버퍼링이 나요? 괜찮은데요? 지금 한 2,700여 명 보고 계신데. 부정선거가 이제 뭐 투표하면 뭐 투표지 뭐 몇 번 찍은 투표지 꼬질러 놓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정선거라는 게. 그건 아주 근대적인 아날로그보다 더 훨씬 이전의 수법이고 뭐 쌀 한 가마니 갖다 주고 뭐 막걸리 사주고 고무신 선거하고 이건 옛날 이야기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고 지금은 부정선거가 전산 조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저런 스파이 칩을 딱 심어 놓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전산기기라는 것은 어디서나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중앙선관위가 투개표 관리의 효율성과 신속성만을 추구하다 보면 저런 함정이나 덫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투개표는 신속하고 효율적이어도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공정하고 정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선거가 안 일어나죠. 자, 그런데 저런 스파이 칩을 컴퓨터 메인보드에 심어 놓는다. 자, 이건 이미 윤석열 정부 때 국정원이 경고합니다. 다음 카드 뉴스 한번 보세요. 국정원이 이미 2023년에 경고했어요. 대한민국도 이렇다고. 국정원이 2023년 10월 10일자 보도자료를 내고 2023년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국정원이 이미 경고를 했어요. 한국에서 투개표 모두 해킹 가능하다. 그 당시 연합뉴스 보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상 해킹에 뻥 뚫린 선관위, 국정원, 투개표 모두 해킹 가능하다. 북한이 어느 때라도 선관위 공격 가능하고 2021년에는 김숙희라는 악성 코드의 대외비가 유출되었다. 이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저희 주장이 아니에요. 국정원 백종욱 3차장이 선관위가 보유한 전체 장비 6,400여 대 가운데 약 5%인 317대만 점검했다. 자, 어떻게 그러면 전 투개표 모두 해킹 가능한가?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침투할 수 있고 해킹이 가능했다. 사전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사전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할 수 있다. 존재하지 않는 유령 유권자도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할 수 있다. 이거 미국 이야기죠. 그런데 한국 국정원이 이미 경고했다니까요. 2023년에 3년 전에. 또 테스트용 사전투표 용지 출력 프로그램을 이용해 실제 사전투표 용지와 QR코드가 똑같은 투표지를 무단으로 인쇄할 수 있었다. 사전투표소에 설치된 통신 장비에는 외부의 비인가 컴퓨터를 연결할 수 있는
내부 선거망으로 침투할 수 있다. 아까 그거 손가락 위에 있는 스파이 칩 기억하시죠? USB로 넣어가지고 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위탁 선거에 활용되는 선관위 온라인 투표 시스템의 경우에도 정당한 투표권자가 맞는지 인정하는 절차가 미흡해 대리 투표가 이루어져도 확인이 불가능했다. 개표 결과까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개표 결과가 저장되는 개표 시스템은 안전한 내부망에 설치 운영하고 접속 비밀번호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지만 1, 2, 3, 4, 5 또 비인가 USB를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에 쓰는 컴퓨터에 연결해서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투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었다. 투표지 분류기에 투표하는 것은 이제 개표하잖아요. 투표지 분류기에 통신이 가능한 무선 통신 장비도 연결할 수 있었다. 이 프로그램이 인터넷에 노출되어 있어서 어렵지 않게 입수할 수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선관위 전반적으로 시스템 해킹 취약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게 아니고 국정원이 경고한 거예요. 한국 국정원이 어떤 데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의 그 정보기관이잖아요. 국정원이 한 이야기는 신뢰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문인식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거. 기사 났잖아요, 요번에. 지문인식 안 되고요. 이 사람 투표하러 왔는지 안 왔는지 출석 체크하는 거라잖아요. 돈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뭐 지문인식기 어쩌고 저쩌고 뭐 난리치다가 보니까 출석 yes or no 그것만 확인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홍길동이 눌렀는지 홍길수이 눌렀는지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거. 다음 카드 뉴스 올려보세요. 중앙선관위가 지난 2020년 총선 사전투표망 사업자로 LG U+를 단독 입찰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근데 LG U+는 누구하고 연관이 되어 있나? 중국 화웨이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제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국정원이 점검을 해봤더니 이 부분이에요. 투표지 분류기에 인터넷 통신이 가능한 무선 통신 장비도 연결할 수 있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대한민국 그 선거의 투개표 상황에서 무선 통신은 누가 담당하느냐? LG U+입니다. 밑에 랜선, 유선 통신은 누가 관장하느냐? 다산 네트워크스. 제가 내일 출연하실 분을 통해서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에 2023년 10월 10일 보도에 보면 투표지 분류기에 인터넷 통신이 가능한 무선 통신 장비도 연결할 수 있었다. 자, 그러면 이게 화웨이 기술로 들어가지고 뭘 연결했는데 거기에 스파이 칩스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갖고 노는 거죠. 여러분, 부정선거가요, 투표하면 뭐 이상한 투표지 찔러놓고 뭐 고무신 선거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제는. 완전히 해커들이 전산 조작을 통해서 투개표 결과를 조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번에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당일 투표하고 그 투표지에서 바로 꺼내서 손으로 다 보여주고 대만식으로 수개표하자 이 소리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통신사가 SKT도 있고 KT도 있고 LG U+ 3대 메이저 그 독과점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왜 중국 화웨이하고 연관성이 있는 LG U+가 단독 입찰을 했을까? 2020년 총선에. 좀 수상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궁금증을 유발하는 의심 가는 데가 한 곳이 아닙니다. 의심 가는 데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2020년 총선 때부터 본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 이거 투표 결과. 아니 본투표에서는 6대4로 나누는데 어떻게 사전투표에서는 3대7이 나오지? 이런 이 통계적인 대수의 법칙에 뭐 어떤 뭐 이상하다 이거. 큰 솥에다가 육개장을 끓였는데 이쪽에서 뜨든 저쪽에서 뜨든 맛이 똑같아야 되는데 간이 맞아야 되는데 이쪽에서 큰 솥에 뜬 거는 좀 매운데 저쪽 큰 솥 옆에 가장자리에서 뜬 건 싱겁다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제가 여러분 저 방송하면서 저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 잘 안 합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좀 해주십시오.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이 콘텐츠가 많은 분들에게 전파됩니다. 알고리즘 타고. 그래서 이영풍TV 조회수가 막 늘어져서 여론 형성에 큰 도움이 되니까 많이 눌러주세요. 좋아요 지금 눌러주십시오. 자, 그런데 오늘 또 나온 뉴스가 다음 카드 뉴스 올려보세요. 지난 대선 때도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합수본이 지금 선관위 TF 진술을 받아냈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지금. 지난번 대통령 선거할 때도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투표용지가 부족한 겁니까? 투표용지를 지급하지 않은 겁니까? 지난번 잠실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를 지급하지 않은 거죠. 거기 지금 잠실 핸드볼 경기장 안에 한 4만여 장 투표용지가 있다면서요. 투표용지는 기표 안 한 거고 투표지는 투표한 겁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한 게 아니고 투표용지를 지급을 하지 않은 겁니다. 에? 그러니까 지난번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가 붙은 대선에서도 투표용지 뭐 조선일보 보던데요.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그러니까 투표용지를 미지급하는 사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그때 문제를 제기했어야 되는 거예요. 김문수 후보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실망한 겁니다. 아니 투표 결과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문제를 좀 제기하세요. 바로 그냥 승복해버렸죠. 이번 그 잠실 핸드볼 경기장에 올공에 저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연일 지금 뭐 2달이 다 돼 가는데요.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뭡니까? 나 투표하고 싶은데 투표용지 왜 안 주나? 이거 아닙니까? 응? 특히 국민의힘 지지 성향이 강한 지역구에서 송파구, 강남구. 그러면 이게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당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문제를 제기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정 못하겠다 이거. 투표하면 까보자 라든지. 근데 뭐 그 다음 바로 그냥 승복해버리면 저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지나서 결국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국민들이 생고생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당시 김문수 후보의 너무 무책임한 그 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실망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정보가 많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정보가 많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정보가 많습니까?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정보가 많습니까? 누가 많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정보가 많습니까? 김문수 대선 후보가 정보가 많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많죠. 당연히 다 알고 있죠.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면 정보가 부족한 사람들은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거죠. 이 점에서 여러분도 뭐 댓글 올리시지만은 당시 김문수 후보의 굉장히 무책임한 묻지마 승복. 그게 지금 지나서 보니까 보세요. 지나서 보니까 한 1년 지났잖아요. 아 너무나 어리석은 전 결정이었다. 문제를 제기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당시에 전국 58개 투표소에서 58개입니다. 투표 용지 부족이 우려되어서 무번호 투표지 용지가 배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웃기죠 이거 완전히.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도 정말 엄격한 아주 오소독스한 기준으로 하면 이 부정선거에 가깝다는 거예요. 아니, 투표 용지가 부족해가지고 번호가 없는 투표 용지를 배부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배부했대요. 그렇게 보도되어 있습니다. 합수본이 지금 선관위 TF 관계자를 통해서 확보한 진술입니다. 이건 오늘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자, 다음 카드 뉴스.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가 뭐라고 했느냐. 올공 시위는 제2의 6.25 전쟁이다.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린 싸움이자 제2의 6.25 전쟁이다. 그리고 선관위에 지난 20여 년 넘게 싸워온 국민적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선관위 문제의 핵심은 특정 인물들이 장기간 독점 운영하는 데 있다. 이 선관위를 움직이는 특정 세력, 카르텔이 있는 겁니다. 지난 20년간의 선관위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문책 없이는 재선거가 불가능하고 무의미하다. 선관위가 부정의 소지를 넓혀왔다고 볼 근거를 몇 가지로 열거했는데 1번 투표지에 투표용지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투표지는 기표한 거니까 투표용지에 선거관리인이 직접 도장을 찍던 절차를 사전 인쇄로 대체했다. 그럼 마구 찍어낼 수 있죠. 투표용지를. 투표함 두 번째입니다. 투표함 봉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투표지가 우체국이나 일반 용기로 옮겨진 사례가 있었던 점. 사전 투표 기간을 당일 투표보다 길게 둔 점. 전자개표기 도입 이후에 사전 당일 투표 간 득표율 격차. 선관위 서버에 대한 외부 점검을 둘러싼 논란. 이 사안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로 이어진 배경 중 하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거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언급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구도 속에서 한반도가 다시 전초 기지가 된 최전선 제2의 6.25 사변이자 대한민국 재건을 위한 투쟁이다. 그런데 현재 전세는 친 대한민국 세력에게 불리하다. 지금 수도를 빼앗기고 낙동강 전선에 서 있다고 비유했습니다. 저는 이인호 교수님 글 쓰신 거를 몇 번 봤는데요. 글을 너무나도 잘 쓰시는 분입니다. 저분은. 너무나도 논리적이고 아름답게 글을 쓰시는 분이에요. KBS 이사장 하셨습니다. 자, 내려주시고. 제가 지난 주말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부정선거 실태 폭로에 따른 관련 방송을 계속 며칠째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 사람 입에서 미국의 부정선거가 일어났고 그 배후에 중국 공산당이 있고 사망자도 투표하고 전산 조작으로 네트워크 해킹해서 유권자 정보 탈취해가고 미국 유권자 2억 5천만 명 중에 2억 2천만 명의 정보를 탈취해가고 그 정보에는 이름, 주소, 핸드폰, 정당 선호도 그리고 아주 예민한 민감 정보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국에는 그럼 그런 일이 없나? 한국에는 그런 일이 없을까? 최근에 통신사 정보가 많이 털려나갔죠. 그건 무슨 상관이 있을까? 혹시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휴대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 정보를 통해서 다 털어갔나? 대한민국 유권자 인구 5천만 명 중에서 한 2,500만 명쯤 되는데 미국에 2억 2천만 명도 털어가는데 여기 2천만 명 털어가는 건 식은 죽 먹기죠. 여기에 대해서 왜
대한민국 주류 언론들은 탐사 보도를 하지 않을까? 왜 그냥 언급만 하고 미국 언론이 그거 이미 언급된 거예요. 오는 11월 달 미국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가 이겨보려고 여론전 하는 거예요. 라고만 보도하고 그칠까?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보도가 나오는 때마다 몇 년 지난 기사까지 다 검색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알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국내 정치 뉴스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민주당 대변인이 이재명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대변인이 이재명을 비판합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민주당 대변인 이지은이라고 조정훈 의원이는 마포갑의 당협위원장이 그럴 거예요. 유튜브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윤석열을 보면서 윤석열이 누구 찍어서 당대표 시키고 이거 엄청 욕을 했었는데 대통령이,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은 이재명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거 하시는 건가? 설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재명의 당무 개입. 지금 이재명이 우린 다 알지 않습니까? 정청래 말고 김민석을 당대표로 시키고 싶어 한다는 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감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무 개입하나? 응? 자기들끼리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무 개입. 이지은은 국회의원 총선 출마자였습니다. 마포갑. 경찰대 출신이에요. 자, 그런데 SNS에서도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다음 카드 뉴스. 당무 개입하면은 깜빵 갑니다. 네티즌이 이재명을 직격했어요. 당무 개입하면 깜빵 갑니다. 네티즌 풀리피라는 사람인데 제가 한번 이 내용을 읽어볼게요. 지금 당신이 대통령인지 민주당 당대표인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당무 개입으로 박근혜 2년 깜빵, 노무현 전 대통령님 당무 개입도 아닌데 열린우리당 잘 봐달라는 말 한마디에 탄핵까지 당하실 뻔했음 명심하시길. 이게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은 이 네티즌에 댓글 달고 있습니다. 지금 이럴 시간 있나요? 여러분? 장동혁 당대표의 직격도 나왔습니다. 이재명의 이런 식의 당무 개입에 대해서 차라리 정청래 떨어뜨려라고 해라. 차라리 당무 개입 아니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정청래 떨어뜨려라고 해라. 차라리 솔직하게. 이렇게 장동혁 대표가 오늘 직격했습니다. 자, 내리시고요. 자, 제가 요건 카드 뉴스 올리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국민의힘 당내 어떤 이슈라든지 또는 국민의힘 관련 정치권 뉴스, 한동훈 관련 뉴스, 해당 행위자 관련 뉴스, 한동훈을 막 집요하게 물어뜯는 이런 방송하면은 조회수가 확 올라갑니다. 여러분 아시죠? 확 올라갑니다. 그런데 대미 투자가 지연된다. 트럼프가 이러냐면 조회수가 좀 떨어져요. 하지만 저는 이런 거 합니다. 왜?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조회수 올리려면요, 자극적으로 뉴스하면 돼요. 자극적으로 방송하면 됩니다. 한동훈 막 조져대면은 확 올라가요. 아세요? 여러분도 아시죠? 특정 정치인 딱 타겟팅해서 막 조져대면 조회수 올라갑니다. 하지만 대미 투자가 잘 안 되고 있다. 강경화 주미대사가 갑자기 급거 귀국했다. 이거 왜 이럴까? 이런 뉴스에는 좀 둔감해요. 근데 여러분들 최소한도로 이영풍TV 보시는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강경화가 왜 급거 귀국했을까? 트럼프가 왜 열받았을까? 그럼 대한민국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줄까? 이런 데 대해서 심도 깊게 성찰하고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지만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령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론을 들고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그날로 그냥 난리가 날 텐데. 오늘 관련 보도 하나만 말씀드리고 제가 김민수 최고위원 모시도록 할게요. 김정관 산자부 장관이 미국으로 갔습니다. 또 급히 미 러트릭 상공부 장관 만나러 갔습니다. 여러분,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된 게 3월입니다. 3개월 유예기간이 지나서 6월입니다. 6월이 지나고 6월달, 7월달 2달이 지나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한미 간에 약속한 대미투자 1호 상품이 없어요. 이게 이번에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경로한 겁니다. 강경화를 누른 거예요. 그래서 너희 나라 도대체 뭐 하는 나라냐? 왜 한국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근데 이 대목에서 왜 미국에 우리가 돈 줘야 되냐? 이런 이야기하면 그건 그 유치원 수준의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 뭐 일본이 뭐 좋아서 대미 투자하겠어요?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국가의 경제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일본에서 주일미군이 다 빠져나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 인민해방군하고 러시아군이 제일 좋아할걸요. 그럼 그 사이에 끼어있는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내가 번 돈의 일부를 투자한다는 개념이죠. 그럼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대미투자 상품, 대미투자 작품 1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김정관이 급거 강경화 주민회사 급거 한국으로 들어오고 19일날 어제 나갔습니다. 강경화는 급거 또 저리 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대미투자 1호가 없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결국은 강경화가 급거 한국 귀국하고 김정관이 또 급거 미 상공부 장관 만나러 가고 뭐예요 이게? 이게 사기쳤다는 생각할 거 아닙니까? 트럼프는. 야, 대한민국 정부 내한테 사기쳤네 이거. 1년에 500억 불씩 해서 10년 동안 한다고 해놓고 이게 뭐야 이거? 이렇게 되면 한미 관계가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그러면 1호 투자처 이런 거 해라 라면서 정부에 전달했는데 김용범 정책실장 있잖아요. 청와대. 어제 KBS 일요진단에 나와가지고 1호 선정에 대해서 8월이나 9월에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 김용범이는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잘라야 됩니다. 김용범이는 지금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방선거 직전에 완전히 대한민국 코스피 주식판을 도박판으로 만든 장본인이 김용범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쿵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